프로그래밍 4장 변수와 자료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변수의 기초와 자료형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입니다. 변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사용할 변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요. 변수 선언할 때 당연히 그 변수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고려해서 적절한 자료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순간 변수의 이름으로 자료형 크기만큼 주 기억장치 메모리의 공간이 확보되어집니다. 데이터의 유효 범위값에 해당되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같은 4바이트의 인트와 플로트 0이라더라도 소수점 유무로 구분하여 선언해야 된다. 즉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소수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크기라고 해도 이걸로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선언하는 순간 소수점 이하 값은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과정을 우리는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결국 프로그램 동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값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값, 우린 초기화, 초기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넣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int num이라고 하면 메모리상에 4바이트를 잡아서 공간을 잡고 거기에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간을 잡아요. 여기까지가 실행된 과정이고, 그리고 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이 는은 같다란 뜻이 아니고 대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이 변수 공간에다가 대입한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int num 해놓고 선언해주는 순간 4바이트가 잡는데 여기 안에 비어있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지우지 않습니다. 기존에 썼던 데이터 값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상자가 있는데 밑빠진 상자예요. 밑빠진 상자. 여기에 01, 01, 000 이런 식으로 어차피 메모리는 다 이진수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딱 변수를 딱 만드는 순간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이 값이 실제 이 메모리 상자에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출력해라면 여기 기존에 썼던 그 메모리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그 값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변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다가 0이면 0, 10이면 10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것을 다 지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덮어 쓴다. 덮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렇게 하려고 보통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도 같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쓰레기, 우리 여기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값이지라고 얘기하죠. 의미 없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일시, 백, 전,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이죠.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21억 4,700 이렇게 요 값까지가 최대값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설마 하나의 동영상 이만큼 이상 조회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넘어보는 거예요. 넘으면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 돼서 음수를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 2바이트는 쇼트가 있고요. 쇼트는 말 그대로 공간이 작죠. 2바이트니까. 그래도 사실은 마이너스 3만에서 플러스 3만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호가 있죠. 근데 사일드라고 하는 건 부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 양수.
안 쓰면 양수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3만에서 플러스 3만까지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쓸 일이 없다. 그러면 65,535까지 이거 합치고 거기다 0을 더해주면 요 값이 되겠지 사실은. 아니 합치기만 하면 요 값이 되네. 그래서 0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부호가 없는 거 unsigned short 그러면 부호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 내가 음수 쓸 일이 없고 5만까지 내가 쓴다. 그러면 쇼트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6만 5천을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최대값이. 그러면 인트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인트형도 사인드 인트가 있고 언사인드 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인트 하면 음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구체적으로 음수는 사용 안 하겠다. 그럼 unsigned int라고 선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int는 42억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unsigned int는 long은 뭐 사실은 똑같은 거죠. 4바이트니까. 롱은 8바이트니까 그거보다 더 큰 숫자를 씁니다. 그럼 혹시 이제 궁금하죠? 이 숫자보다 넘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형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자, 그럴 때 뭐 배열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트, 이제 쇼트는 2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정수형 기본 타입은 인트입니다. 인트만 알면 돼요. 쇼트는 굳이 쇼트를 바꿔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쇼트 쓰는데, 그건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데도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려면 우리가 버튼 같은 거 누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에는 메모리 어, 저렴하게,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걸 쓰겠고, 그걸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작을 거고, 그럼 거기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쇼트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나 컴퓨터에서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요 메모리 공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이건 뭐 함수라고 얘기되는데 이거는 거의 사이즈 오브는 예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3개의 변수가 각기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사이즈를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쉼표의 개수와 퍼센트 개수가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d를 쓰면 되겠죠. 이 %d는 뭐냐면 정수를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정수를 출력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d라고 표시한 거고요. 얘네들은 사이즈 오브 함수는 무조건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2로 나올 거고 요거는 4가 나올 거고 얘는 8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 오브 넘버 해놓고 8을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너무 많이 쇼트니까 이건 2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뭐 16이란 얘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 게 아까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인데 1바이트는 결국 8비트입니다. 비트는 0과 1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8공간에 0이나 또는 1.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8승계. 그래서 이게 256개입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1바이트가 8비트니까 만약 2바이트면 16비트가 되는 거고 4바이트면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비트예요, 비트.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쇼트인데 여기 unsigned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부호가 있다는 얘기죠. 부호가 있으면 맨 앞에가 부호 비트인 거죠. 그래서 부호 비트가 1비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0이면 양수를 의미하는 거고
1이면 음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1, 0, 0, 0, 0, 0, 0, 7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7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unsigned는 앞에 부호 비트가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오버플로 이제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쇼트는 2바이트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32,76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8을 더했어요. 그러면 여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흘러나겠죠. 이걸 우리는 오버플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생기는 이유는 그 부호 비트 있죠. 거기가 0이었다가 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넘쳐서. 그래서 음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인드 쇼트라고 하는 타입은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이 되는데 여기다 8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숫자가 32,767이고 마이너스 32,768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뭘 8을 더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여기고 여기서 그 다음 여기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2,76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가 발생되면 값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버플로가 발생 후에 출력되는 값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2,767이라고 하는 숫자에 8을 더해주면 이거의 결과값을 우리가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32,77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실제 예상되는 값은 요건데 왜 그러냐면 요 값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를 거꾸로 하죠.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그럼 요 값이 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요 값이 결국은 실제로 나오는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로테이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아까 이제 요것이 쇼트였으니까 2바이트였으니까 우리가 4바이트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값을 뭐 이렇게 되고 사실은 넘버 2에서 넘 1 플러스 8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요거는 4바이트 잡은 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다 값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재정의는 새로 정의하는 거죠. 재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공간에 맞게 새롭게 변수를 만들어서 선언해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바이트는 정수형 자료형의 표현입니다. 자, 부호가 있는 4바이트 정수형은 int나 long으로 하고 부호가 없으면 unsigned int.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도 signed int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생략 가능이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부호까지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부호를 생각 안 하고 쓰겠다 이럴 때만 명시적으로 unsigned를 붙여준다 이런 얘기죠. 뭐 똑같은 거 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별 없이 쓴 거고요. 자,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 쓸 수 있고 맨 앞에 있는 애는 부호 비트다. 뭐 아까 설명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unsigned 하면 음수가 없으니까 약 42억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보유
현금 입력을 하는 거죠. scanf 언더바 s로. 그래서 내가 얼마를 입력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은 42억보다 많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42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선언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뭐 집을 샀는데 뭐 요즘에 뭐 서울 집값이 뭐 워낙 많이 떴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42억을 넘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그때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했다.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42억까지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언더플로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지금 5라고 한 숫자가 있고 여기에 8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어떤 값을 예상합니까? 프로그래머는 마이너스 3을 예상을 하겠죠. 이걸 예상하는데 요 상자는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돼요? 65,535까지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최소값은 0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로테이션으로 해서 엉뚱한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0,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5잖아요. 5라고 하는 숫자에서 저기 만약에 5에서 5를 빼면 요 값이 출력이 되겠죠. 0이니까. 근데 만약에 5에서 6을 뺐다. 그럼 요것이 출력이 되겠죠. 로테이션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빼요. 그러니까 5 빼기 7. 즉, 하나 더 뺀다는 게 6이 아니라 7을 빼면 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5에서 8을 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요것이 출력이 됩니다. 실제 출력되는 결과값은 65,533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논리 오류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unsigned short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3개의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즉 2바이트죠. short는 2바이트고 여기 A, 그다음 요 옆에 B, 여기에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양수 0이나 또는 양수 65,535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scanf 함수가 2개가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내문이 각각 바로 윗줄에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도 위에다가 안내를 했네요. 자, 여기에서 입력 형식 지정자를 %d로 안 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hu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unsigned short 변수의 입력을 받기 위한 입력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았는데 문제는 A가 5를 입력하고 이제 B가 8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는 지금 음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 5 빼기 3 하면 결국은 5 빼기 8 하면 결국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언더플로가 발생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아마 65,500 얼마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요거를 %d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스택 메모리 비정상 활용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쇼트를 선언할 때는, 쇼트로 변수 선언되었을 때는, 여기 %d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메모리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택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스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그릇이 있으면, 요 그릇에 딱 맞는 물건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맨 처음에 넣었던 요거를 빼내고 싶다. 어떻게 빼내야 돼요? 이게 밑에가 뭐예요? 막혀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던 거 빼고 그 다음 건 빼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맨 마지막 것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입 선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력된 것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LIFO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스택 메모리 구조라고 합니다. 언더플로우가 발생되는 그 예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쇼트 타입으로 3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거기에 가장 작은 값을 민수라고 하는 것에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쭉 나왔고 여기 스캔F가 있으니까 여기 바로 위에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뺄셈 연산 수행할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얼마를 빼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를 뺐냐면 10을 뺐습니다. 10을. 그러니까 여기 인풋에 10을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뭐 32,768 빼기 10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32,778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쇼트는 범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게 노테이션 돼서 양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32,758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오류가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자, 실수형의 자료형에 대한 종류입니다. 실수형 변수는 소수점 포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저장 공간이고요. 자, 그래서 소수점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이건 정수고 1.0이면 우리는 이게 정수로 보지만 컴퓨터에서는 실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자,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수점이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이름도 이게 플로치라고 하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바이트가 기본이 아니 4바이트가 이제 플로치 4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인데 기본 실수형은 더블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플롯은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부터 시작해서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숫자일 때는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마어마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트형은 4바이트고요. 더블형은 8바이트입니다. 자, 더블로 선언이 되면 공간은 메모리상에서 8바이트를 잡는다는 얘기고 요게 이 첫 번째 바이트가 바로 그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자, 플로트형 변수는 소수 6자리까지 유효한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도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만 출력이 돼요. 7자리에서 반올림해서 6자리까지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건데 6이 아니고 7이 나온 이유는 반올림해서 그런 겁니다. 자, 체질량 지수라고 BM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체중에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BMI입니다. 여기서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키가 180cm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8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실수형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4개의 변수를 만들어줬고, 자, 각각의 뭐냐면 키하고 체중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캔F를 2개 썼고 프린트 F로 안내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자, 키는 185.65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거 계산할 때는 뭐 해야 돼요? 1.8565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압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밑으로 변환한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압에는 결국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1.8565가 들어가 있겠죠. 자, 요거가 이제 실수형이에요. 실수형 곱하기 실수형은 또 실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고, 몸무게도 실수네요. 그래서 실수 나누기 실수에서 계산된 결과를 BMI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출력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e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트형으로 출력하는데,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는 출력해라. 그래서 소수점 이하 24.19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실수형 데이터의 소수점 이하 값이 모두 0으로 출력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넘버 1과 넘버 2가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플로트형으로 된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수는 %d로 해서 스킨f로 입력을 받고 이거 안 내면 두 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입력받은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얘는 정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4 나누기 2 하면 2가 돼요. 근데 5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를 버려요. 버리면서 정수가 돼요. 그리고 이것도 2지 2.0이 아닙니다. 정수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정수인데 얘는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아마 요거는 얼마를 했냐면 5하고 3을 넣었어요. 그러면 5 나누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677666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값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정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면 정수가 돼요. 그래서 1이 됩니다. 1이 되는 것을 리절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에다 넣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1이 아니고 1.0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게 뭐 결국은 형변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료형 변환이 이루어진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d, %d, 그 %f잖아. 여기는 정수 5가 있고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는 뭐 1.0, 0000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리절트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d를 쓰는지 %f를 쓰는지 이거 결정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요 위치에 들어가는 값, 그 변수값, 상수값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이기 때문에 %d가 된 거고 얘는 지금 플로트형으로 실수형이기 때문에 %f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6667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아니고 좀 형변환이 이루어져서 정수형으로 계산이 되고 그 정수형이 실수 변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1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1.0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져서 출력할 때는 1.0이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 캐스트 연산자로 자료형의 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스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캐스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형변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이렇게 플로트형이 있으면 넘 1이잖아. 얘 앞에 있잖아요. 얘가 지금 정수형인데 인트라스 정수형인데 그걸 강제로 뭐요? 플루트형으로 바꿔라. 즉 실수형으로 바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5였잖아요. 여기가 5였고 여기 3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5가 아니고 5.0이 돼요. 형변환이 이루어져서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형과 정수형을 나누게 되면 이거는 실수형이 돼요. 1.67 되는 거죠. 이 값을 리절트에 저장하고 그걸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형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수 나누기 정수일 때가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일 때는 항상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나누기 할 때는 뭘 하냐면 이게 타입을 실수형으로,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도 실수형으로 받고 실수형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W형 변수입니다. 이거는 8바이트잖아요. 8바이트라서 소수점 16자리까지 유효 숫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6자리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있는 숫자, 지금 보면 마지막에 있는 숫자 여기인데 그 뒤에 있는 숫자에 반올림해서 6이 7이 된 겁니다. 여기 6의 자리였습니다. 6의 자리.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밑변과 높이를 입력받는 거예요. 자, 지금 베이스하고 하이트가 지금 뭐예요? 실수형이죠. 실수형으로 입력받았어요. %F로 입력 형식 지정자가 %F였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고 그것을 곱하면 당연히 두 개 다 실수니까 실수가 되고 그 실수를 정수로 나누니까 이 전체는 또 실수가 돼요. 그 실수 값을 리절트에 넣고 그걸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 소수점 15째짜리까지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째짜리까지 출력을 한 거고요. 16째짜리, 17째짜리, 18째짜리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없는데도 출력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0을 붙인 겁니다. 자, 문자형 자료형입니다. 우리가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과 문자형인데 사실 문자형도 어떻게 보면 정수형에 똑같습니다. 정수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파벳 문자 한 개당 한 바이트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자형 자료형은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큰 범주에서 정수형 자료형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변수에 문자를 대입하는 거고요.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세 개가 다른 겁니다. 얘는 문자, 얘는 문자열, 얘는 변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A, B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문자 하나만 입력받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뭐예요? 변수에 A라고 하는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A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 정수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바이트인데 이제 사인드 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범위에 있는 숫자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키보드가 127개가 안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모든 문자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필요하다면 0에서부터 255까지 언사인드 차로 해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알파벳에 A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받고 그 A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여기 첫 줄에 이제 출력을 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C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형을 출력할 때 문자형 출력할 때 %C입니다. 뭐 캐릭터의 약자 C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D에 똑같은 변수를 어떤 건 %C, 어떤 건 %D로 했어요. %C로 하면 문자가 출력이 되고 %D는 이게 넓은 의미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숫자로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C로 할 거냐 %D로 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문자로 나오는지 숫자로 나오는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변수에 문자 A를 넣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5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A에다가 플러스 5를 했으니까 여기에
T,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가면 다섯 번째 이게 하나가 더해진 거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A에다 5를 더해주면 F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가 출력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냐? 70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문자 A가 아스키 코드가 얼마였어요? 65입니다. 65. 그러니까 65에다 5를 더해줬기 때문에 70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된 알파벳을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하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스캔FS를 통해서 요것을 입력받고 이게 문자죠. 사이즈는 1바이트라는 거죠. 여기 이제 차로 선언됐기 때문에 문자형이고 문자형은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1바이트 요거 대신에 그냥 숫자 1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는 거야. 이거를 %0, %0.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력받은 거에 문자가 출력되고 뒤에는 그거의 아스키 코드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A를 입력하게 되면 이건 입력한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한 거고 화면에 A가 출력되고 입력한 그대로 출력된 거고 그거의 아스키 코드 97이 여기 이 두 번째 프린트 F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프린트 F문에 의해서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4장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